시작할까요? 자, 반갑습니다. 김유성입니다. 야, 오늘 비가 오는데도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귀한 시간 냈으니까 헛걸음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좀 제가 15년, 이제 16년 차네요. 임용 강의가. 노하우라면 노하우, 그 다음에 제가 그 합격자, 공부는 다 같이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이 하는데 경쟁률은 20대 1이란 말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100명 중에서 5명 붙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돌아다니는 얘기, 또 스스로가 이렇게 알아보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95명의 어떤 이야기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오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먼저 이제 전체적인 임용, 개괄 잠깐 설명해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나 여러분들 이제 최고의 화두인 도대체 일반 영어 뭐길래 선배들이 맨날 일반 영어가 제일 중요하다 하는지, 그 다음에 영문학 공부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언급해 드리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가 어떻게 올해에 나왔었는가를 제가 핵심을 좀 찝어가지고 말씀드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시는 게 가장 좋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옳고 맞다는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할 거고요. 그것이 여러분들과 각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공부 방식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취합을 해가지고 공감이 되면 좋아요 꾹 누르기 한 표. 자, 아재 개그라고 그러죠, 이런 걸. 자, 오늘 먼저 여러분들께 합격 가이드 나눠드렸어요. 이 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 페이지 보시면 전공영어 4년간 지역별 모집 인원 및 경쟁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밑으로 갈게요. 2014년 위에 일반 경쟁률이 몇 대 몇이죠? 9.1대 1이죠. 2015년은요? 12.2대 1. 2016년은요? 17.9대 1. 올해 경쟁률 몇이었죠? 맨 위로 갑니다. 23.78. 일단은 그러면은 임용을 준비하는 영어 임고생들이 이렇게 매년 늘어납니까? 그건 아니에요. 거의 시험 보는 인원은 매년 조금씩은 다르지만 작게는 5,000명, 6,000명, 7,000명 전국적으로 시험 응시 인원이 그 정도 돼요. 그런데 이 경쟁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그쵸? 뽑는 TO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험 인원은 늘 거의 변화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전국에서 매해 6,000명 정도씩 영어 임용시험을 치르는데 TO가 줄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올해는 지금 최고 경쟁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그렇게 밝은 전망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아직 한 해가 바뀌지 아니하고 12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회에 오신 이유는 뭔가가 뭐 들은 얘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빨리 어차피 할 거라면, 안 할 거면 모르지만 할 거라면 빨리 아마 전략을 짜서 공부하시려는 마음 때문에 이 궂은 날씨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23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반 영어 공부 방법, 그 다음에 영미문학 공부 방법, 그 다음에 뒷페이지 보면은 서술형 공부 방법이라고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영어를 공부하려면은 대개 여러분들이 갖는 생각이, 일반 영어를 내가 왜 강의를 들어? 그냥 그것은 독해책 사다가, 내가 어휘책 사다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무슨 일반 영어를 공부를 해? 나 전공자인데 그 시간에 전공 공부해야지 라는 마음을 되게
되게 초수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떨어지다 보면 뭐지? 할 만큼 나는 남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다 분명히 이상까지 안 해도 할 만큼 했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느냐? 그 원인을 찾는 것이 대개 뭐냐? 결국은 영어구나라는 말이에요. 영어.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전공 영역이라는 게 일반 영어, 영미문학, 영어 교육론, 영어학 이렇게 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죠. 출제의 비중은 사범대고 그다음에 영어 선생님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영어 교육론의 비중이 가장 높아요. 35%, 30에서 35%의 비중으로 차지하고 문항이 나와요. 일단 비율적으로. 그 다음에 영어학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영어학이 한 20% 정도 비중으로. 그 다음에 문학이 한 15% 비중으로 차지하고 나와요. 그 다음에 나머지 비율이 일반 영어 영역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영역별 출제의 비중이라는 것은 뭘 기준으로 했냐면 지문이에요. 요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지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문은 영어 교육론이야. 그런데 물어보는 게 메인 아이들을 물어봐. 그럼 이거 일반 영어입니까? 영어 교육론입니까? 일반 영어예요. 지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출제 영역이 나오는 것이고 핵심은 영어 리딩 라이팅이 안 되면 우리 시험은 고르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서술형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읽어야 되고 또 물어본 대로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 탁 써야 돼요. 시험장 가면은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바로 생각나는 대로 써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국어 시험이라고 합시다. 국어 시험도 한글로 되어 있지만 물어본 것에 대해서 내가 답안을 쓸 때는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닌가요? 우리말로 쓰는데도, 우리말로 읽고 우리말로 쓰는데도 하물며 우리는 영어 지문으로 되어 있고 영어로 물어본다고 영어로 답을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하나를 더 걸러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서술형이든 기입형이든 기본이 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본인이 언어 능력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건지 영어의 문제인지를 한번 구별하라는 말을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논리적이다, 분석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 일반 영어로 그런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핵심이 뭐냐면 언어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언뜻 보세요 한번. 특히 올해 기출문제 딱 보면요. 수능 언어 영역 같아요. 근데 그거를 영어 지문으로만 싹 내놓은 거야. 기출문제를 딱 보면 이제 좀 이따가 잠깐 볼 거예요. 물론 올해는 너무나 이제 지문이 쉽게 나왔고 물어보는 난이도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수능 문제 만들었던 사람이 내지 않았을까라는 그 정도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건 시험이 쉽건 지문이 쉽건 쉽다고 다 붙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 와중에서 붙일 사람만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정확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꼼꼼하게 들어가야 될 말들을 논리적으로 서술형으로 쓴 사람이 붙는 거지. 나도 다 그런 지문을 이해했어. 나도 이 정도는 다 비슷하게는 썼어.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험자로서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에게 유리한 시험은 시험이 문제가 어려워야 될까요? 쉬워야 될까요? 어려워야 유리하죠. 공부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어려워야 변별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쉬워버리면 변별력이 없어요. 그러면 한두 개의 실수로 1년에 그 고생했던 그 과정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자, 다시 좀 돌아갈게요. 제가 지금 일반 영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처음에 잘 모르다 보니까 과목을 영역을 일반 영어다, 영미문학이다, 영어학이다, 영결론이다 이렇게 4개로 생각을 하는 것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영문학 범위가 너무 넓어. 이거 그냥 독해로 파악해야지. 일반 영어 그거 뭐 답이 없지. 그냥 꾸준하게 내가 혼자 하면 되겠지.
그래서 시작하는 게 영어학과 영어 교육론의 이론에 대한 학문적 지식을 왕창 이제 쌉니다. 무진장 싸요. 끝이 없어요. 촘스키도 영어학 하면서 이산이 아닌가비어 한 게 여러 번이에요. 그런데 인고생들은 학문적 깊이를 막 배워가는 거야. 학교 때는 몰랐어. 임용 준비하면서 내가 영어학의 새로운 지식을 트이기 시작했어. 너무 깊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거부터 손을 대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뭘 기준으로 하느냐? 기출문제라는 말이에요. 문제를 딱 보면 이 시험이 뭘 요구하는, 뭘 가장 많이 요구를 하는구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략을 갖춰라라는 것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우선순위를 갖추라는 말이에요. 보통 소수 때 이럽니다. 교육학 어디 알아봐야지. 전공 같이 들으면 또 싸게 준다니까 왕창 맛을 봅니다. 일단 저는 비유를 그렇게 드려요. 뷔페 식당 갔어. 돈은 냈어. 4만 5천 원, 5만 원. 다 먹고 싶은 거야, 그건.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이 안 돼요. 처음부터 전략이 잘못됐단 말이야. 자기 몸에 맞는 것. 또 이 뷔페 식당에서는 모든 음식이 퀄리티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어느 식당이든. 어느 건 맛있게 해놓고 어느 거는 단가를 좀 낮춰놓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자기가 불안하니까 불안하다는 이유로 뭐든지 1, 2월에 시작을 할 때 동시에 확 시작을 해버려요. 그래 놓고서 어느 것 하나 무엇을 먹었는지 본인도 잘 모르는 거라. 그냥 학원에 가 있어. 하루 종일 앉아는 있어. 집에 들어오면 초죽음이야. 내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그냥 강의만 계속 듣고 있는 거야. 또 인강 들을 땐 더 하죠. 그쵸? 집중도 안 되죠. 뭐 1.2배속, 1.5배속 들어가면서 그렇잖아요. 인강 들을 때마다 이렇게 또 전화는 자주 오니 여러 가지 방해 조건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제가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인강 듣는 법, 물론 오신 여러분들이 다 뭐 직강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인강도 들을 수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제가 좀 한두 개 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필이 없네. 일반 영어라는 영역을 별도로 두지 말고 제가 말한 일반 영어, 아까 영어라고 얘기할게요. 영어, reading, writing. 지문으로 따졌을 때는 요 지문은 영어학 지문이 아니고 소설 지문이 아니고 연결은 지문이 아니니까 일반 영어 지문입니다 라고 출제는 나오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영역으로 해서 지문으로서의 일반 영어가 아니라 영어 본연의 reading and writing을 저는 일반 영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이해되시죠? 자, 냉정하게 말할까요? 뭐 다 천차만별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재학생도 있고 지금 또 몇 번의 실패를 맛보고 일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가정주부도 있고 군대 갔다 와서 지금 뭐 시작하려는 분들도 있고 각자의 출발점은 다 달라요. 근데 상담하다 보면 모든 개개인들이 다 한 명의 예외 없이 저는 올해 꼭 붙어야 돼요. 다 사연이 있어. 저는 내년 안 해요.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합니다. 라고 출발점은 다 다른데 종착점은 다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저로서도 당황스러운 거야. 이분은 기본을 좀 더 기본적인 리딩 앤 라이팅 이게 안 돼 있는데, 또 이분은 리딩 앤 라이팅 이전에 어떤 글을 정확하게 읽고 가려내서 읽는 연습이 안 됐는데, 독해라는 것은 모든 라인, 단어들과 문장들을 다 읽는 게 독해가 아니거든요. 그건 트랜스레이션, 문자적 해석이죠, 해석. 독해라는 것은 기술이야. 뭘 읽을까? 뭐는 읽지 말까? 이 중에서 어떤 문장이 가장 중요한 문장인가? 이렇게 파악되는 게 독해거든요. 근데 보통 공부하면 워낙 꼼꼼하다 보니까 모든 문장을 해석을 다 해보는 거라.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요. 저는 독해가 느려요. 어휘가 일단 전 기본이 너무 몰라서 어떡하지요? 여러 가지 고민점이 많은데 안 해. 일단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너무 그 길은 많아 보이니까 조금씩 해보려고. 자, 제가 말씀드린 결론. 제가 말하는 일반적으로는 reading and writing이라는 거예요. 출발점은 다르지만 심각할 수도 있지만 웃자고 하는 소리도 있는데 우리의 reading and writing은
고2 때로 끝났다. 고2에서 멈췄다. 고3 때 영어 안 했다. 그리고 나서 대학 때 뭐 들고는 다녔다. 영어로 된 거. 한글에 의존했다. 학점에 의존했다. 맞죠? 그게 현실이라고요. 제대로 항상 과외를 하건 교생을 갔을 때 죄책감에 시달렸었다. 그런 게 다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시작할 때 다 필요 없고 한 번만 자존심 내려놓자. 다 까자. 정말 고1로 다시 한번 가서 그냥 임용을 떠나서라도 어차피 내가 영어를 통해서 영어를 가지고서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거라는 것이 섰다면 그래서 제대로 한번 내 인생에 몇 개월만이라도 한번 초집중 몰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근데 그 영어라는 거, 언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제 언어 습득 이론에서 똑같듯이 영어도 몰입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몰입 기간이 없다 보니까 안 느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럼 그 몰입 기간은 언제 하실 겁니까? 모의고사 때 하실 겁니까? 시험 보기 전 한 달에 하실 겁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그걸 거쳐야 돼. 언어의 장벽을, 언어라는 것은 다르잖아요. 수학은 하면은 이렇게 비례적으로 실력이 늘어. 요걸 공식을 외웠고 이렇게 했고 또 영역도 달라. 방정식 못한다고? 방정식 못하면 뭘 잡으면 돼요? 도형을 잡으면 돼. 그쵸? 도형을 잘 못하면 통계를 잡던가. 근데 이 언어라는 것은 모국어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고 아시잖아요. 절대 늘질 않아. 그러나 최고의 몰입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탁 단계가 올라간다고. 근데 그 다 알면서도 그걸 안 하다 보니까 항상 우선순위에서 미루다 보니까 전공에 발목을 잡히고 방대한 교육학에 발목을 잡힌 거라. 그러다 보니까 해야지 하면서 결국에는 실패의 고배를 자꾸 마시게 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핵심은 제가 말하는 일반 영어는 과목으로서의 일반 영어가 아니라 우리가 reading and writing입니다. 자, 그러면 reading and writing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자, 이 문장 패러프레이징 하겠습니다. 받아 적으세요. 착착착착착 적어줬어. 그러면은 내 실력이 좋아지고 있다. No. 누가 해야 실력이 좋아지죠? 자기가 해야죠, 자기가. 그쵸? 자기가 해야 돼요. 그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합시다. 이거 하세요. 왜 안 했어요? 잘하는 사람 거 보여줄까요? 보세요. 계속 자극을 주는 거라. 사실 보면 그게 맞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 해석을 막 쫙 뭐 PPT 띄워가면서 자, 이 문장 해석을 해주고 그건 구경하는 거지. 잘해라.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그런 강의니까 수험자들이 일반 영어 강의를 왜 들어? 이렇게 되는 거라. 하게 해야 돼요. 본인이 하면 돼요. 근데 할 수 있는 분위기와 뭘 해야 될지를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원사이드적인 책, 그냥 원사이드적인 설명,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낭비가 되는 거지. 사실은 그게 그 시간에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reading and writing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가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중에서 먼저 23쪽 보시면 4단계가 있다.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어휘와 문법에 대한 기본적인 영어 능력. 우리로 말하면 수능 수준이죠, 지금. 기본적으로 1단계에서 필요한 우리의 reading and writing은 어휘와 문법에 대한 기본적인 영어 능력. 범위 고등학교 과정만 충분히 해도 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기가 수능학원도 아니고. 그거는 계속 본인이 출발점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까먹은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기본적인 뭐 관계사절이니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아는데 설명을 할 수 없다. 제가 말하는 능력이라는 건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일반 공무원 시험하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 영어 시험이? 언뜻 보면 지문이 우리가 더 쉬워요. 이번 올해 같은 경우 보면.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지문만 쓱 보면 이게 뭐야?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뽑는 시험이 왜 이렇게 쉬워? 근데 쓰라고 해봐봐. 못 써요. 우리는 여러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을 원하는 시험이에요. 그게 달라요. 일반 시험하고. 일반 시험은 뭐야? 많이 외우면 돼. 많이 외우면 돼요. 외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고르면 되는 거야. 우리는 설명을 잘해야 돼. 10사람의 선생님이 있어요. 똑같은 지문을 설명하는데도 이 선생님은 쏙쏙 들어오게 하고 이 선생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임용시험이라는 게 그래요. 제한된 딱 90분 그 시간 안에 깔끔하게 나이스하게 누구도 어느 반 애들이 35명이건 뭐 30명이 앉아있을 때 누구도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깔끔하게 딱 써주는 답. 그 사람이 합격자의 답이에요. 평균도 필요 없어요. 경쟁률 20대 1, 100명 중에 5명, 그 5명 안에 드는 깔끔한 답을 써야 된다고. 근데 그 깔끔한 답은 굉장히 어려운 어휘를 구사해야 되고 영어를 무진장 잘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야. 왜? 우리는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을 뽑는 시험이잖아요.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여러분들 애들 자습서 있죠? 참고서 있죠? 거기에 모범 답안처럼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휘 높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아다시피 읽는 언어랑 쓰는 어휘랑은 수준 차이가 많이 나죠? 영어는 문어체, 구어체가 있으니까. 읽는 언어는 다소 어려운 어휘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쓰는 어휘에서는 중학교 제가 3학년, 2학년 어휘만 가지고도 임용고사에서는 답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쓸데없이 영어 실력 개발 5개년 계획을 잡아서 많이 뭐 어려운 책 볼 필요 없습니다라고 제가 과감하게 던지는 거예요. 자, 1단계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당장 오늘이라부터 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들었다면. 이것은 아무도 모르거든. 자기만 알거든요. 자기만 알아요.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늘 하셔야 될 거고. 2단계 지문에 대한 이해, 분석, 논리에 해당하는 언어 능력이 그 다음에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똑같이 해석은 했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 보통 그렇잖아요. 해석은 했어. 근데 이게 뭐지? 이런 거. 언어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어 능력, 요거는 제가 도와드리는 영역이에요. 1단계는 여러분들 혼자 하는 영역이고 2단계는 잘하는 사람 걸 자꾸 들어야 돼요. 노래도 그래요. 잘하는 사람의 노래를 들어야 그렇게 따라하게 된다고. 근데 이런 모델링이나 샘플링이 주변에 잘 없어.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고 나도 뭔가를 계속 단어도 외우고 문법도 하고 해석도 하는데 왜 이렇게 영어 실력이 안 늘지 하는 이유가 바로 요 2단계 능력을 뭔가가 뭐 과외를 받던 아니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정말 다르구나. 이해하는 게 다르구나. 나는 그냥 이렇게 이해했다면 이 사람과 말을 탁 바꿔서 되게 빨리빨리 이해하는구나. 그럼 나도 똑같이 일단은 모방을 해야지. 그쵸? 그래서 2단계는 이미테이션이에요. 2단계는 혼자선 잘 안 돼. 절대로. 자기 그 뇌에서 어떻게 이게 발달되겠어요. 이미테이션을 통해서 되는 거고. 3단계. 문제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응용력. 그쵸? 요거는 제가 반 도와드리고 반은 자기가 계속 연습해야 되는 프랙티스 과정이에요. 4단계. 자신이 생각한 것을 영어로 표현하는 라이팅 능력.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거든요. 암 현상이라고. 시험장 가면 써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라. 머리에는 뭔가가 있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말로라도 좀 해보세요. 그러면. 그 우리말로도 짝들만 안 나온다니까. 요 과정을 해야 돼요. 요거.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2단계와 4단계예요. 요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리는 능력이에요.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게 2단계와 4단계. 1단계와 3단계는 자신이 1단계는 꾸준하게 해야 되고 3단계는 나중에 이제 한 5월 이후에 쭉 한 6개월간 계속 문제풀이를 통해서 3단계는 돼요. 자,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설명은 거기 있으니까 한번 돌아가셔서 참고하시고요. 문학 공부 방법. 많은 선생님들이 임용고사 생각하면 문학은 일단 제쳐두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왜? 너무 작품이 많고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문학할 시간이 어디 있니? 그리고 그냥 그거는 독해로 돼, 독해. 맞아요, 돼요, 돼. 단 어려운 지문, 제대로 문학 문제가 나오면 거기서는 뭐가 달랐냐면, 자, ordinary language랑 figurative language가 있어요. language에는 ordinary language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읽고 사용하는 언어 방식이죠. figurative language라는 것은 비유적 언어죠. 그쵸? 다 비유와 상징하는 것.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일상적으로도 쓰잖아요. 너 참 예쁘다. 아주 예쁘다. 했을 때 그게 진짜 이쁘냐? 아니면 그 문맥 속에서 그건 예쁘다가 아니라 반어법이었냐? 버벌 아이러니였냐? 그러니까 버벌 아이러니 같은 건 우리가 ordinary language라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figurative language라고 그런다고. 시와 소설, 문학은 figurative language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는 방식이 다른 거라. 일반 영어 지문하고 문학 지문하고는 아예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강의할 때 일반 영어 아침에 강의하다가 바로 한 10분 쉬었다가 자 문학 들어가겠습니다 할 때 제가 코드 스위칭이 안 되는 거예요. 코드 스위치가 안 돼. 왜냐면 일반 영어는 이성적이야. 근데 문학은 이제 감성적으로 이미지네이션을 통해서 피규레이티브 랭귀지로 가야 되거든요. 하물며 강의하는 저도 시간이 좀 필요해. 자 털자 이제는 자 문학이다. 문학은 또 문학 텍스트를 감상해야 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 저도 예전에 10여 년 전에 노량진에 처음에 강의할 때는 대학에서 강의를 했어요. 문학사 촤 T.S. 엘리엇 일생에 얘기해주고 막 바이런이 왜 죽었나 또 소녀 감성 오랜만에 느낀 수강생들 막 눈물 찔찔 흐르고 교수님 이건 대학에서도 못 들어본 강의입니다. 최고의 문학 강의이세요.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 어느 순간 이제 기출 문제를 계속 보다 보면 기출의 흐름을 보잖아요. 그렇게 안 나와 이제 시험이. 뭐 문학 이론, 작가 이게 어느 시대의 작품이냐 이런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문학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교과서에 아이들 교과서에 있어요. 소설 각색 해가지고 쉬운 어휘 해가지고 한 챕터씩 막 들어가 있어요. 드라마도 있고 시도 있어요. 선생님 저 기간제 할 때는 아니 저 뭐 할 때 없었는데 그 책이 그런 거야 그러면 있단 말이에요. 왜? 문학이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드린 건 전문적인 대학원 석박사의 문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교과서에 소설이 있건 시가 있을 때 이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문학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수준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임용은. 그러니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과거에 제가 뭐 한 4, 5년 전에 제가 강의했던 뭐 책이나 모의고사에서 지문이 똑같이 나와. 문제도 똑같아. 막 논란이 있었어. 어떻게 이거 뭐 유출된 거 아니냐. 근데 내가 그 해 강의한 건 그 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서 뭐 출제자가 했다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눈높이를 제가 영문과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는 영어교육과고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문학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작품에서는 아이들한테 물어볼 만한 게 요거야. 이 시에서는 나올 만한 게 물어볼 만한 게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는 요 정도는 물어볼 수가 있는 거야. 더 깊은 걸 물어보면 안 돼. 그래서 스스로가 제가 이게 버려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깜짝 놀란 거. 우리 인고생들이 소설을 못 읽어. 시를 못 읽어. 대충은 알아. 근데 설명은 못해. 시 읽을 때 단어 몇 개 가지고 이럴 것이요. 이건 주제가 이럴 것이요. 찍어. 깜짝 놀란 거야. 그러면 학교에서도 애들한테 시를 가르칠 때 대충 이런 거요. 얘들아.
그거 아니잖아요. 해석해 줘야 되잖아요. 그쵸?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깊이까지는 아니야.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TSL 요새 황무지 안 해. 그건 영어로는 안 해. 문학, 국어의 문학 시간에 들어가 있어. 우리말로 가르쳐요. 그러나 영어 시간에 황무지는 어떻게 해? 그 신화비평서부터 어떻게 그걸 다 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중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나올 만한 문학, 그리고 나는 어떻게 여러분들의 도움을 줘야 되느냐? 쉬워하지 말자. 그냥 같이 읽읍시다. 제대로 읽읍시다. 시는 굉장히 문법적이거든요. 문법이 약해서 시를 못 읽는 거야. 왜? 도치를 모르고 관계절 생략된 거 모르고, 그쵸? 그 다음에 시의 특성상 라임을 맞춰주기 위해서 원래는 자리가 이 자리인데 일로 가고, 목적어로 원래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를 저 뒤로 뺐고, 굉장히 문법적이거든요. 그럼 올해죠, 올해 우리 모의고사 들었던 우리 수강생들 할 거야. 내가 맨날 우스갯소리로 제발 합격하시고 우리 같이 여러분들이 현직으로 한 3, 4년 있다가 연락 좀 주세요. 나랑 좋은 책들 우리 같이 쓰자. 이렇게 해서 영시로 배우는 영문법 뭐 이런 거. 아이들 수준의 영어 중고등학교에 쓰실 만한 수록되는 시를 가지고서 문법을 가르치고, 그게 진짜잖아요. 그러자고 교과서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생각했던 무슨 뭐 시 강의, 문학 강의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서 텍스트로서 보는 거라. 이 작품을 어떻게 나는 가르칠 것인가. 그런 접근이라면은 문학이 그냥 문학의 영역이 아니라 뭐의 영역? 또 하나의 영어의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별도, 일반 영어와 문학이 별도가 아니라 문학도 그냥 내가 영어, 이건 또 다른 figurative language로 써있는 영어를 공부하자라고 하면 재미가 생기는 거죠. 나름대로.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으로서 내가 이거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서 25쪽 갈게요. 서술형 공부 방법. 자, 서술형 공부 방법. How, 그 다음에 error. 두 가지 생각하면 돼요. 서술형. 선생님, 저 라이팅이 많이 약한데요. 제 친구 보니까 외국에서 살다 온 애가 있으니까 걔는 완전히 저랑 클래스가 다른데요. 저 라이팅이 사실 되게 약해요. 저는 딱 얘기해요. 안 했잖아요. 안 해서 약한 거예요. 그동안에 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목숨 걸고 내가 라이팅을 늘려야 될 기회가 없었던 거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면 돼요. 하면 돼. 자,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셋째에서 잠깐 볼게요. 보통 라이팅 모의고사 때 가면요, 문제풀이 모의고사 때 가면요, 많은 수험자들이 강사들 답안 필사하고 있어. 외워. 막 외웁니다. 그거 나옵니까? 그 문장과 그게 나옵니까? 안 나와요. 즉, 거기 보세요. 영어로 쓰는 영어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 모범 답안을 암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써보는 훈련을 함으로써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자기가 계속 끄집어내는 것.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수준이 다 다를 거예요. 제가 개강하면은 직강생들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냉정하게 면담을 하던, 일단 우리말로 바꾸는 연습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어로 바꾸자. 그 다음 아니면 좀 잘하는 사람은 영어로 바꾸자. 바꾸는데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문장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다가 영어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그러나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좀 깔끔할 것인가. 자, 채점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임용고사 채점 누가 할까요? 현직 교사들이에요. 현직 교사들은 어떤 문장들이 눈에 가장 많이 익숙하죠? 교과서. 상식적으로 맞죠? 교과서가 가장 눈에 많이 익죠? 텍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쓰는 거라. 라이팅은. 수사적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임용고사에서는. 자,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는 프리 라이팅이 아니에요. 자,
소풍에 대해서 쓰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문 제시형이야. 우리의 라이팅이라는 것은. 선생님 저 라이팅 양에서 그렇자도 지금 12월에 어디 시사 가려고 그랬는데 영작 코스 뭐 이런 거. 뭔들 안 나쁘겠어. 영어 관련된 거라는 건. 그쵸? 단 명심하라고요. 시험을 내년에 안 볼 건지 볼 건지 볼 거라면 출발은 다른데 종착점은 정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맞춰야 돼 이제는. 그러므로 정확하게 이 시험이 뭘 요구하는지를 봐야 돼. 우린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문제 유형은 지금 현재 지문 제시형이란 말이야. 지문 제시형이라는 것은 뭐야? 그냥 라이팅 하는 게 아니야. 지문을 읽고 주어진 조건대로 쓰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필요해? 일단 이해를 해야 되고 문제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한 것을 영어로 표현하는 능력. 그 연습이거든요. 근데 그냥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냥 영작 혼자 연습해본다. 혼자 뭐 단어장 사다가 혼자 단어장을 막 외우고 있다. 자, 인간적으로 그동안에 그렇게 안 해서 뭐 안 된 건 아니거든요. 영어 능력이라는 게. 그것이 하나의 체계적으로 통합형으로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별도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영어학을 공부하건 연결론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결론 공부할 때는 연결론, 영어학 할 때는 영어학, 일반 영어 할 때는 일반 영어, 또 문학 할 때는 문학. 그게 아니라 다 영어다. 그래서 제가 오늘 화두가 여러분들에게 초수 합격의 비결, 아니면 초수가 아니더라도 남들보다 제일 빨리 돌아가는 거, 상식적으로 가야 돼. 일반 영어인데 아까 말씀드린 reading and writing이라고 그랬어요. 분모, 분자. 보통 초수들 생각할 때 이렇게 4개로 생각한다고.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은 이걸 볼 때도 영어가 늘어요. 내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수업 시간에. 뭐 하기 위해서 읽어라? 영어로 된 걸 읽을 때는 독해하려고 읽지 말고 쓰기 위해서 읽어라. 그냥 해석하려고 읽는 사람이 있고, 야, 이거 문장 좋은데 나도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시작이 다르는 거야. 시작할 때 차이가. 이게 안 돼버리면 이거 아무리 공부해봤자 아시잖아요. 분모거든요. 분모. 이거 연습이야. 이거 집중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이야. 말씀드리는 게.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시작할 때 이거 4개를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만한 교육학까지 붙이는 거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숨이 껄떡껄떡 차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자, 그럼 내가 뷔페 식당으로 얘기할게요. 가자마자 사람들이 어디 몰려 있는지, 오늘의 메인 요리가 뭐라고 혹시나 식당에 써 있는지, 요즘에는 뭐가 계절의 음식인지 알고서 그거부터 공략하는 사람이 있고, 접시 갖고 와! 일단 싹 다 담아. 한 번에 담아서 막 먹는 거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먹되 순서를 좀 지키자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뭐부터 우선순위를 해야 될 거냐,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냐. 아니요 선생님 전 동시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면 돼요. 그럼 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의 그동안에 해왔던 공부 방법이나 아니면은 자신이 취약한 부분에 따라서, 선생님 자기가 도저히 영어학이 너무너무, 자기는 영어학 손도 못 대고 영어학이 뭔지 잘 모르겠어. 학교 다닐 때 요리조리 빼가지고 그거 그냥 학점 2학점 드는 게 다야. 이런 사람들은 영어학부터 해야지. 이해되셨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이 기출되고 있는 이 시험에서 요구하고 있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능력은 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왜? 공교육을 담당해야 될 공교육 선생님 될 분들이
아니 사범대까지 나와서 노량진 가가지고 사교육을 받고 있네.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선생님들 정신 차립시다. 그냥 애들한테 영어 지금 학교에서는요, 촘스키 온다고 애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브라운 온다고 애들이 막 열광하지 않습니다. 뉴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애들 눈높이에서 영어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애들에게 수업에 명확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업 잘하시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2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라는 게 평가원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1차 100점, 2차 100점. 그렇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이제 곧 1월 3일이면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와요. 1차만 합격하면 임용 합격한 줄 아는 거라. No. 1.5배수 내지 2배수 다 떨어지잖아요, 다시. 그거 아니거든요. 2차도 중요해요, 2차. 2차란 건 뭐예요? 선생님으로서 영어로 면접하고 영어로 기본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수업을 영어로 잘할 수 있는가? 이해되셨죠? 뭐 지역에 따라서 지도하는 대로 수업을 잘 하시는가? 선생님을 뽑겠다는 거지 우리는 학자를 뽑는 게 아니야. 근데 임용 공부하면 죄다 학자가 돼버려. 그 분위기에 또 말려. 뭔가 있어 보여. 뭔가 학문을 하는 것 같고. 그렇지,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대학 4년 동안 삐질삐질 놀다가 스스로 이제 거기에 만족하는 거야. 이제서야 내가 공부를 하는구나. 학문을 하는 곳이 아니야. 우리는 이제 임용고사, 지금 우리 임용이라는 게 점점 프랙티컬한 측면을 강조해요. 하여튼 수업 잘하는 선생님 필요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어떤 그 결정을 각오로 시작을 하시냐는 자기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거기 뭐 오류도 있는데 그 1번 보시면 원서 많이 읽으면 서술형에 도움이 된다. 자, 원서 읽는다고 자기가 글을 잘 쓰는 거는 아니죠. 단 아까 말한 대로 쓰기 위해서 읽다 보면 좋은 문장들 카피하고 이미테이션 하다 보면 자기도 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전공의 이론을 알기 위해서 원서 붙들고서 영어도 해석이 잘 안 돼, 이론도 정리가 잘 안 돼, 결국엔 자기가 강의 다 듣고 또 다시 한번 본인이 또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거꾸로 하라고 그래, 늘. 아니, 장님 없잖아? 그렇잖아요?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글은 다 읽잖아요. 그럼 먼저 읽으라고. 읽고 나서 뭘 모르는지를 좀 읽다 보니까 다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내가 무식한지도 파악을 해야 돼. 읽어. 그래서 이거는 난이도 나는 죄다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인강을 들어. 자, 선생님, 저는 인강 들을 때요, 10만 원, 15만 원 결제를 했으니까 그 1강부터 8강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뷔페 식당 갔는데 저 5만 원 입장료 냈는데 이 음식 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랑 똑같은 질문이란 말이야. 골라 먹어야죠. 내가 제일 어려워한 파트만. 이해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완강했다고 그건 강의를 들은 거지 공부를 한 게 아니잖아. 또 어떤 효과가 있느냐? 두 번째, 몰입이 달라. 야, 내가 이건 정말 내 책에도 어마어마하게 이건 뭐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했으니 강의 들을 때 얼마나 집중하겠어요. 근데 알고 모르고도 모른 채 그냥 강의 이렇게 듣다 보면 그냥 그건 듣는 거야. 듣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특히나 이제 말씀드리는 뭐 영어학이나 연결은 기본서들이 있잖아요. 기본서들 된 거 있으면 우리말로 요약으로 되어 있는 좀 이렇게 깔끔하게 빠른 시간에 일주일에 막 확 매핑되는 책들도 많아요. 알고 보면. 개인적으로 오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거 많아요. 노량진 와야만 임용 공부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거 읽고서 어느 정도 매핑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영어로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또 자기가 읽어보고 그래서 공부를 해도 충분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냥 모른다는 조건으로 너무나 자기가 편하게 공부하는 거야. 덜컹 돈 내버려 일단. 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만 있으면 불안한데 또 많아. 또 다 그러고 있어. 사람이 이상한 심리에 있어. 뭐 나만 망하는 거 아니겠지? 이 사람들이 같이 이러고 있으니. 근데 아니야. 내 공부하는 스타일하고는 좀 아닌데. 이거 내가 정리할 시간도 없고 내가 학습자가 아니라 이거는 경청자가 되고 있구나. 근데 못 바꿔 또 이제. 한번 결정했어. 아이씨. 이러고 있고. 너무 수동적인 거라.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생각한 게 맞단 말이지. 이해되셨습니까? 철저하게 무슨 책으로 뭘 하는지 어떤 그게 있는 건지 모든 근데 크리테리어는 기출이에요. 기출 문제를 보면은 깔끔하게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오겠구나. 근데 그걸 보지 아니하고 선생님 제가 무슨 기출을 봐요 지금. 괜히 보기도 싫어요. 괜히 다 틀릴까 봐 두렵고 일단은 이론을 공부하고 기출 한번 풀어보려고 그랬어요. 그건 안 된단 말이야. 일단 풀어봐야 돼요. 물어보면 이게 진짜 지식을 물어본 건지 아니면 이거는 그냥 독해 문제였구나 이런 건지 본인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 사람마다 다 체질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성격도 다 다른데 각자만의 스타일이 다 있는데 그것이 대중적으로 막 이렇게 끌려다니거나 누가 어떻더라 이 말에 그냥 나 혼자 도박하기는 무리수야. 망해도 같이 망할 수 있으니 안전빵으로 이런 거는 좀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다 그만한 지식인들이고 다 잘하시는데 수험자만 돼버리면 이상하게 소심해지는 거야. 귀도 얇아지게 되고. 원래 그래. 별거 아닌 것도 그렇잖아요. 별거 아닌 것도 운전면허 시험장 가봐봐. 막 떨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그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보면 막 존경스럽다니까. 처음에 운전 막 그 기능 배울 때. 되게 멋져 보여. 할아버지도요. 와, 시험이라는 게 그런 걸 사람을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깨어 있으세요. 상식적으로 공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르치려고 공부하는 것이지 배우려고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가르치시려고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거를 늘 말씀드리고요. 자, 27페이지로 가볼게요. 지문도 올해는 정말 쉬웠고요. 예. 그래서 뭐 일일이 제가 이 시간에 뭐 해석을 해가면서 기출 분석하는 것은 아직 좀 여러분들 뭐 그냥 오늘 아무 준비 없이도 오셨을 테고 그건 나중에 추후에 제가 뭐 기출 해설 분석 강의가 하니까 그때 가서 좀 더 그냥 난이도 있게 뭘 물어봤다, 어떤 능력을 요구했다 좀 정확하게 할 것이고요. 오늘은 올해에 제가 볼 때 최근 4개년 동안 가장 난이도가 좀 쉽게 나왔던 그 문제예요. 저는 일단 오늘 이 시간이니까 일반 영어랑 영미문학 지문만 봅니다. 하지만 되게 많은 여러분들 주변에 물어보세요. 풀면서도 이거는 뭐 연결론이다 뭐 이런 영역을 생각하면서 푼 사람 거의 없어요. 풀다 보면 결국은 다 독해구나. 그냥 막 써야 되는구나. 그렇게 푸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건 지문으로 나왔을 때 보면 자 거의 전공 A하고 B 우리는 이제 임용고사 앞에 다 소개가 있으니까 앞에 교육학 시험 보고 전공 A 보고 전공 B 이렇게 시험을 1차 시험에서 치르는데 전공 A에서 이번 문제는 자 지문을 주었고요. 디렉션 보시면 complete the main idea. 메인 아이디어를 완성시키세요. 근데 filling in 뭐 하면서 블랭크에 채우면서 한 가장 적절한 단어를 지문에서 갖고 오래.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전형적으로 임용고사에서 물어보는 문제 유형으로 냈는데 단 지문이 너무 쉬웠고요. 밑줄 적어봅니다. 지문. 위에 첫 번째 줄에 맨 오른쪽에 The relationship between process loss and group productivity 밑줄입니다. 자, 이 지문의 토픽이고요. 눈으로 쭉 가는 거예요. 쭉 갑니다.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해석은 안 합니다. 머릿속으로 쭉쭉쭉 넘어가거든요. 그러나서 한 6줄 내려가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6줄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줄 내려가니까. But even though 그 문장 밑줄입니다.
outperforms an individual, the group does not usually work at maximum efficiency. but 동그라미 칩니다. 자, but이 나올 때는 항상 앞에 걸 버려라. 제가 강의를 해요. 나중에.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줄에 groups performed below their theoretical capabilities 밑줄 그립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but 찾으셨습니까? 동그라미 치고요. 밑줄 그립니다. As more and more people were added, the group became increasingly inefficient 하다까지 밑줄 그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 밑줄 two key sources of process losses 그 밑에 줄에 motivation losses 오른쪽 그 밑에 줄에 coordination losses 됐습니까? 이 지문은 요것만 읽는 거였어요. 자, 요것만 가지고 분석, 자, 글 빨리 머릿속으로 만들어 봅니다. 이 글에 작가가 이해하고 싶은 거 뭐죠? 뭐에 대한 얘기예요? 이 글은? 아까 그거 제일 처음에 위줄 걷던 그 얘기였어. 그것이 어떻다라는 거죠? 지금 but 두 개. 됐습니까? but 두 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메인 아이디어인 거예요. 지금. 그거를 다 라인 바이 라인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밑에는 참고로 작가가 이런 얘기도 또 했구나. 이 지문은 첫 번째 문단 그 밑줄 걷던 것에서 해결이 되는 거였고요. 특별히 밑에 박스 봅시다. Groups were found to become more blank as group size increased. 자, 그룹 사이즈가 increase 될 때 그룹들은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뭐 때문에? The potential output. potential, 잠재적인 그런 결과물이 근데 그 결과물이란 건 each member could contribute individually 끊고 was not 동그라미 네거티브네요. not realized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에 블랭크는 네거티브예요. 됐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지문 다 읽고 그거 할 시간이 없어. 자기가 아웃풋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어떻게 쓸까 그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풀면은 답이 inefficient라는 게 금방 보일 것이고요. 다음 시 볼게요. 시도 보면은 The Flowers. 오랜만에 아주 쉘리의 시가 나왔는데 바이런이 한번 나올 때가 됐네요. 쉘리가 지금 세 번째인가요, 벌써? 네. 어쨌건 The flower that smiles today, tomorrow dies. All that we wish to stay 끊고 tempts and then flies. 읽었을 때 네거티브입니까? 포지티브입니까? dies, flies. 좋은 게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네거티브죠 지금. 좋은 건 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서 what is this word delight? delight은 그럼 이 세상의 기쁨이 뭐냐? 라고 하면서 lightning 동그라미. 그 lightning 설명 봅시다. 네거티브하게 설명했어요? 포지티브하게 설명했어요? 네거티브하게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brief하되. 너무 짧대. 그 다음 밑에 이연 verge 동그라미. verge, fray란 단어 뭐죠? 깨지기 쉬운. 그쵸? 그러니까 네거티브죠. 미덕. 그 다음 friendship 동그라미. rare,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랬네요. love 동그라미. despair, 네거티브죠. But we
though서부터 for까지는 괄호, they가 가리키는 것은 그 연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virtue, friendship, love겠네요. 비록 그들이 그 세계가 빨리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survive라는 동사는 뭐야? 무엇보다 오래 살아남더라 이 말이죠. 우리는 무엇보다 더 오래 살더라. 그들의 기쁨과 모든 것들보다도 오래 샀는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도 오래 살아남는더라. 그럼 반대로 논리적. 무슨 말인지 선생님 해석하고도 지금 미치겠어요. 단어도 되게 쉬운데 우리는 우리가 기쁨이라고 우리 것이라고 부르는 좋은 것들보다도 우리는 오래 살아남는다. 논리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들은 우리보다 빨리 살아남는다 반대. 무엇보다 오래 살아남다 반대. 무엇보다 빨리 죽다. 그것들은 우리보다 빨리 죽어버린다. 좋은 건 다 우리보다 빨리 없어져 버리더라. 슬퍼 안 슬퍼? 슬픈 거죠 지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잠깐 맛보기로 드리는 거예요. 이제 뭐 시간이 뭐 관계상 계속 뭐 자세하게 못하지만 이처럼 해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언어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자꾸 바꿔보기, 말 바꿔보기, 자꾸 생각을 해보는 것. 그러다가 마지막 년 보시면 거기 맨 마지막 년에 3년의 마지막 행 봅시다. 밑에서 두 번째 dream though는 유니까 당신은 꿈을 꿉니다. from thy sleep 잠으로부터 그리고 wake to weep 이게 부정사의 결과적 용법이죠. 우리가 애들한테 얘기할 때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서 보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서 보니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 to weep. 깨어나서 웃어야지. 눈물을 흘리고 있죠. 됐습니까? 아까 원래 코멘트리 봅시다. One theme in the poem is that all good things in life come to an end. come to an end라는 건 뭐예요? 뭐 사라지는 거죠. 소멸하더라. 따라서 as a result 인과관계죠. 소멸하면 그 다음에 좋은 것이 소멸한다. 따라서 그러면 네거티브한 얘기가 나와야 돼요? 포지티브한 얘기가 나와야 돼요? 네거티브한 얘기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우리는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게 되더라라고 됐네요. 그러니까 그 감정은 네거티브한 감정이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despair밖에 없는 거죠. 됐습니까? 네, 깔끔하게 잘 냈던 문제 같고요. 넘어갑니다. 소설 지문이 나왔는데 자 문제만 구경해 볼게요. 답은 뭐 제가 다 모범 답안 드렸으니까. 자, 디렉션 볼게요. 박사를. Explain what the underlined part means by including one examples of a simulation from the passage. 제가 항상 디렉션을 정확하게 읽으라고 그러거든요. 설명하라. 밑줄 친 부분을 설명하는데 밑줄 친 부분이 뭘 의미하는가? 결국 언어 문제죠. 언어 문제죠. 예를 들어서 제인이 말했다. 난 그러고 싶지 않아. I don't want to do it. 뭐 그거 하고 싶지 않아. 밑줄 딱 꺼놓고서 얘가 이 밑줄 친 부분이 뭘 의미하냐? 얘가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냐? 그러고 싶지 않다가 뭘 의미한 거냐? 국어 문제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국어 문제란 말이에요. 해석을 못해서 못하는 사람 없어요. 밑줄 친 부분. Simulation became second nature. Simulation의 말이 뭐예요? 우리 시뮬레이션 하잖아요. 흉내 내보는 거.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 진짜가 아닌데 한번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second nature가 됐더라. nature라는 본성이 돼버렸더라. 처음에는 진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선생이 학생인 척이야. 학생인 척 시뮬레이션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 학생처럼 돼버린다. 이런 말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의미를 갖다가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하래요? From the passage, 그 예를 들어, 시뮬레이션의 예를 들어라. 얘가 지문에 나와 있어요. 그 바로 위에 보면은 뭐 얘가 뭐 원래 상류층인데 지금 워킹 클래스처럼 행동하다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어요. 소시지 얘기도 나오고요. 처음에는 얘가 이런 거 안 먹기도 싫어했고 얘가 뭐 그 위에 보면은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다고 그러죠? 윗줄, 두 줄 올라가니까 drink, smoke, slang, figh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밑줄 친 부분에, 지문에 두 줄 올라가면. 그런 게 원래는 얘는 안 하는 애야. 근데 워킹 클래스처럼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얘는 원래 밑에 보면 소시지 안 먹어요. 혐오하는 음식이야. 못 사는 사람들이 그냥 돼지고기, 부속 그런 거 살 막 깨가지고 고기 못 먹으니까 만들었던 음식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좋아하더라 이 말이죠. 왜? 세컨 네이처가 됐더라 이 말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거 영어의 문제입니까? 국어의 문제입니까? 국어의 문제예요. 해석 이해까지는 그 영어를 읽어야 되니까 그건 영어의 문제지만 답을 쓰는 건 언어 능력이란 말이지. 꼭 써놓으세요. 언어 능력이 필요해. 이게 선생님 뽑는 시험과 일반 공무원 영어 9급, 7급 그런 시험하고의 차이인 거야. 우리는 이렇게 다 설명을 해줘야 돼. 비슷하게 써도 안 돼. 더 완벽하게 깔끔하게 100명 중에 5명처럼 써줘야 돼. 제한된 시간에. 그 싸움이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야.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깔끔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우리 임용고사라는 거예요. 자, 옆에를 가겠습니다. 옆 문장 같은 경우는 드라마가 나왔어요. 드라마인데 뭐 희곡에 어떤 희곡의 문학적 어떤 드라마에 대한 것을 물어볼 만한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독해로 물어봐요. 자, 디렉션 봅시다. Based on the past, explain what makes Vivian feel personal about John Donne's poem cited in her monologue. 독백으로 존 don의 시를 얘가 암송하면서 얘가 굉장히 개인적인 뭔가 자기가 동화됐다라는 거죠. feel personal이라는 것은 거기에 내가 확 내 얘기 같다 이 말이거든요. Then based on the passage identity.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feel personal 하면 다 알아.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아이들한테 그래 저에게 내 얘기처럼 느끼는 거를 feel personal이라고 그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연습이 우리 일반 영어라는 말이에요. 나는 다 머리로는 알아. 한데 그걸 빨리 아이들한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가. 그걸 빨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then based on the passage identify Jason personal occupation. 거기 나오는 그 인물의 직업이 뭐겠느냐. 자, 여러분 이거 언어죠. 지금 영어의 문법을 물어보고 화려한 영어 능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죠. 왜? 지문이 뭐 쉬우니까. 자, 위에 시가 얘가 이제 독백을 하는 장면에 처음에 보니까 비비안이 지금 그 존 don의 홀리손의 10번째 해당하는 그 시예요. 이게 Death Be Not Proud라는 이 작품의 일부분을 이렇게 독백을 하면서 자, 그다음 이제 그 얘가 혼자서 이야기하는 부분 독백하는 부분 보세요. 마지막 첫 번째 줄에 맨 오른쪽에 My minutes last point. 자, 요 My minutes last point가 시에서 위에서 존 don의 시를 암송하면서 사행에 있었죠. 찾으셨습니까? 사행 오른쪽에 있죠. 그 My last point라는 말은 상식적 뭐겠어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단어. death. 됐습니까? death야. 그러니까 얘는 이 부분에서 마음이 확 와닿던 거죠. 왜 그러냐면 밑에 보니까 얘가 아팠대. 수술도 8번이나 받은 거야, 얘가. 신기록이야. 8번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어. 근데 이제는 마지막인 것 같아. 그러면서 나를 담당했던 의사가 저널을 쓰는 거야.
저널을 쓰면서 하면서 얘는 이제 너무 외로운 거지. 이 의사는 나로 아마 명성을 이제 얻을 것이고, 자기가 8번이나 수술해서 살려냈다. 원래 죽을 사람을 암 환자인데 캔서라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나는 이제 죽어가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존 더네 씨를 암송하면서 확 지금 내 처지가 이제 나도 곧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게 서술형 답안이고, 왜 이 여인은 이 존 던의 요 부분에 공감을 했느냐.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설명은 이렇게 돼. 내용은 다 저도 똑같아요. 근데 답을 쓸 때 자신의 처지와 존 던의 시와 비슷하기 때문에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답을 썼어. 틀리는 건 아니나 부족해. 이해는 돼. 틀린 내용은 아닌데 선생님으로서 모범 답안으로 쓰기에는 깔끔하지 못해. 그 처지가 어떻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 거 있고, 뭐 직업이야 금방 쉬웠고. 넘어가세요. 자, 한 두세 개만 빨리 얘기하고 마칠게요. 밑에 시간이 없으니까 31쪽에 14번 밑에 보면 디렉션 자체가요, 오른쪽에서 서술형에서 then explain why예요. why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러면 모범 답안, 제가 드린 답안에서 똑같이 이렇게 쓰지 않더라도 서술형 답안만 볼게요. imitation 다음에 to avoid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why에 대한 답이죠. 뭐뭐 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그 다음 주절 갑니다. 밑에 줄에 manufacturers used distinctive names 했더라. 이걸 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to mislead 이하 밑줄 쭉 그세요. 자, 오늘 아직 여러분들이 뭐 이제 처음 기출 이런 문제를 보셨을 테니까 나중에 복습하실 때 혹시라도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 밑줄 친 to mislead 부분하고 그 다음에 to avoid 부분 중에서 하나만 썼다면은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논리적으로 다 써줘야 되는 거예요. 독해 때문에 못 쓰는 게 아니라고요. 언어야. 국어 시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그래서 그거를 좀 메모해 놓으시고 두 가지 요소가 다 포함돼야 됨. 넘어가겠습니다. 32쪽,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32쪽 하나가 있는데, 그냥 위에 정말 중학교 한 3학년, 고1 정도 되는 중학교 3학년 정도의 지문 하나 뜩 주고 서머라이즈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서머라이즈가 뭡니까? 라고 하면요, 줄이기요, 요약하기요. 그건 누가 몰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카데믹 라이팅이에요. 우리는 교사 시험이에요. 교사 시험이라는 건 우리는 집단이에요. 집단이라는 건 약속이 필요해요. 이 선생님은 이걸 이렇게 가르치고 이 선생님은 이걸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 그쵸? 어떻게 보면은 약속된 규율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실 할 때도 지도안을 짜게 하는 지도는 약속된 대로만 할 수 있느냐. 애드립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라이팅을 할 때 영어를 그냥 하느냐, 일반 학원에서 그냥 뭐 외국물 먹은 척하는 애들한테 막 라이팅을 들으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말 다 뭐 글짓기를 잘하지 않는 것처럼 아카데믹 라이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제가 올해 모의고사 때는 우리 수강생분들한테는 이걸 되게 강조했어요. 토픽 센텐스와 컨클루전은 다르다 그랬어요. 같을 바에는 왜 그걸 둘 다 쓰라고 그러겠니? 상식적으로. 맞죠? 자, 디렉션 보세요. 두 번째 가이드라인에 provide 요약을 하는데 토픽 센텐스도 반드시 제공해라. supporting ideas from the passage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concluding sentence를 써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토픽 센텐스하고 concluding sentence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질문에 답을 못해. 뭔가 다르겠지? 두 번째, 토픽 센텐스 그냥 패러프라이즈 하면 컨클루딩 센텐스야. 큰일 날 소리.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달라. 토픽 센텐스는 엄마 문장이야. 이거 이제 파워 리딩 스킬스 시간에 할 거야.
왜?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가르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몰라서 파워리딩 스킬스를 수험자들이 막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엔 대강 이럴 거다라고 했던 것들을 이제는 정확하게 내가 알고서 해야 되겠구나라는 관점? 토픽 센텐스라는 건 소개하는 거야. 컨클루딩이라는 것은 결론을 맺는 거예요. 소개하고 결론은 다른 거잖아요. 자, 쉽게 말할게요. 예를 들게. 자, 지금부터 우리의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결론. 이제 우리의 가족을 다 소개했습니다. 이게 결론이 아니죠. 이해되셨습니까? 같은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소개는 소개야. 이것에서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몇몇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 구성하는 거야. 그러므로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게 결론이죠. 차이 구별했어요? 토픽 센텐스와 컨클루딩 센텐스 차이. 다른 거예요. 그거 명심할 수 있도록.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본인이 틀려봐야 하는데 명확하게 그 부분을 잘 모르면 자기는 다 뭐 이 정도 쉬운 문제는 요약은 나는 당연히 맞았겠지 하고 나서 나중에 감점된 요인을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33쪽 갈게요. 참고로 옆 페이지에 보면 뭐 8번, 13번도 6번 밑에 6번 뭐 8번, 13번 같은 문제들은 13번 문제 보시면 이게 35쪽에 13번 하나만 볼게요. 지문의 영역은 의문론, 영어학의 의문론 지문으로 나왔으나 문제가 뭘로 나왔습니까? Fill in both blanks. 두 개의 블랭크에 들어갈 단어를 한 단어를 지문에서 찾아서 써라 이 말이야. 근데 이 용어가 예를 들어서 영어학적인 의문론의 전문 용어가 썼다면 의문론의 지식을 알아야 되나? 정답 본문에 있는 사운드예요. 그 다음 문제가 또 뭐였어요? 뭘 쓰래요? Then 그리고 나서 write the main idea of the passage예요. 메인 아이디어 쓰래요. 지문을 읽고. 자, 여러분들 이거 영어 문제입니까? 일반 영어 문제입니까? 일반 영어잖아요. 독해잖아요, 독해. 지문을 읽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모두의 이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정보가 없고 그냥 무조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이거를 간과한 채 이 세 개만 준비하다가 보면 나중에 하반기에 가서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였는데 큰일 났다. 이런 불안감이 휩싸여서 이도저도 안 되는 수험자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 외 앞 페이지 보면 뭐 교육론이나 뭐 또 영어 문제들도 이런 식으로 그냥 상식적인 문제가 올해는 유독 그냥 뭐 내가 수험자들이 야 문제 봐라. 위에서 왼쪽 보세요. 스캐닝 쓰게 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연결론을 1년간 미치듯이 정리하면 막 이런 막 오는 거지. 이게 뭐냐면 평가원에서 계속해서 전문적인 지식, 자꾸 학문적 이론 그거에 의존하지 마세요. 선생님들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기본적인 리딩, 라이팅 훈련을 많이 하시는 게 가장 이 시험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런 영어 선생님 뽑고 싶습니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엄청 주고 있었어요, 이미. 그러나 올해는 아주 결정적으로 또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제 경향 보시면 난이도는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쉬웠고 심화적인 내용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전공 지식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얼마든지 더 가면서 공부하실 수도 있고 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 쓰고자 하는 것,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쓰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되게 오래 출제되는 경향이었고 작년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작년은 좀 지문이 어려웠고 앞으로도 계속 이 추세는 크게 변하진 않을 것이고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할 때는 올해는 지문이 너무 수능 지문처럼 짧고 쉬웠기 때문에 작년처럼 다시 한번 지금 재밌는 게 지금 4년째 됐거든요. 이 시험 유형으로 바뀐 지. 네. 그러니까 어려웠고 쉬웠고 지문만 봤을 때 어려웠고 쉬웠고 어려웠고 쉬웠고 지금. 그럼 내년에는 어려웠고 뭐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크게 어렵진 않더라도 너무 오래 이 지문을 보고서 방심하다가는 좀 큰일 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아까 뭐 모두에 다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잘 준비가 되도록 뭐 저랑 뭐 이곳에서 뵙던 뭐 화면에서 뵙던 하여간 모든 분들이 제게는 강의를 듣건 안 듣건 어쨌든 다 선생님들이 되실 영어 선생님 되실 분이라는 생각으로 항상 여러분들하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한 결심한 대로 여러분들이 잘 밀고 나가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 들고요. 자, 너무 아까 뭐 오늘 날씨도 안 좋았는데 와주셔서 감사했고 개인적으로 이제 질문하실 분들 뭐 학습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면 이제 이 자리에 그대로 남아서 제가 질문을 좀 받을게요. 자, 오늘 와주셔서 감사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연이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